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라쌤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5가지 감각기관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근데 이 5가지 감각기관을 공부하면서 공통적인 부분이 있었거든요. 자극을 받아들이고 그 자극의 정보를 뇌까지 전달할 때 신경을 통해서 전달을 했죠. 각 기관마다 연결되어 있는 바로 이 신경에 대해서 이제부터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신경계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학습 목표 먼저 살펴볼게요.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뉴런의 구조와 기능을 알고 뉴런을 통해 자극이 전달되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즉, 신경계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를 우리가 뉴런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뉴런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이 뉴런을 통해서 자극이 전달되는 과정까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바로 수업 시작해 볼게요. 자, 선생님이랑 오늘 수업 들어가기 전에 좀 재밌는 얘기를 같이 나누고 싶어요. 우리 친구들 어렸을 때 공룡 되게 좋아하지 않았나요? 선생님 되게 공룡 좋아했는데 공룡이 멸종된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은 이론들이 있죠. 지금까지 약 101개 정도의 이론이 있는데요. 그 이론 중에 가장 유력한 거는 우리 친구들이 알다시피 소행성이나 운석 충돌설이 있고요. 그 외에 또 내용 중에 되게 재미있는 이론들이 있는데요. 그 이론들 한번 선생님이 설명해 볼게요. 이런 거예요. 공룡이 계속 먹는데 응가를 하진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멸종했다. 이런 이론도 있어요. 무슨 이론일까요? 변비설이에요. 변비설. 그다음에 이거와 비슷한 예로 이런 것도 있어요. 포유류들이 계속 알을 먹고서는 뿡뿡뿡 방귀를 끼는데 그 방귀에 포함되어 있는 메탄가스 때문에 지식사에서 죽었다라는 이론도 있습니다. 되게 재밌는 이론들이죠. 이것 외에도 다양한 이론들이 많은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 관심 있는 친구가 있다면 우리 EBS 무슨 클립 그 지식 채널에 공룡이 멸종한 101가지 이유라는 그런 지식 채널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거 한번 꼭 선생님이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요, 공룡이 멸종한 이유를 좀 이렇게 생각해 보고 싶어요. 공룡이 길거리를 가다가 되게 뾰족한 물질에 찔린 거예요. 근데 이걸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앞을 갑니다. 한 1km 정도 가다가 얘가 화들짝 놀래요. 아야! 그리고서는 계속 또 가는 거에 얘를 빼지 않고 그러면 공룡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죠. 보세요, 여러분. 여기 있던 자극이 아프다 뇌에 전달이 될 때까지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선 뇌에서 빼라 이런 식으로 자극이 전달되면요, 공룡뿐만이 아니라 사람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길거리 가다가 어떤 사람이 등에 칼 맞았는데 집에 가서 알았어. 집에서 알았는데 칼 바로 빼지 않고 30분 있다 또 빼. 그럼 안 되잖아요. 선생님이 지금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바로 자극이 들어와서 그게 뇌에 전달되고 반응이 나오기까지는요,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몸을 보호할 수 있고 그다음에 삶을 연장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세포는 이렇게 동그란 모양의 세포잖아요. 신경 전달하는 거에 관련되어 있는 세포는 이렇게 동그란 모양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화가 됐어요. 길게. 바로 이 신경세포를 우리는 뉴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얘기해 봅시다. 뉴런. 그래서 신경 전달은 굉장히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세포는 길이가 길게 진화가 된 거예요. 그 세포를 우리는 뉴런이라고 한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뉴런의 모양도 다양하고요. 길이도 되게 천차만별인데 아주 긴 뉴런의 경우에는 1m가 넘는 뉴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친구들 이렇게 선생님이 대충 그려볼게요. 자, 척추 끝에서부터 발가락까지 하나의 뉴런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가 1m가 넘는 것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 친구들 1m 넘죠? 다들 넘을 거라 믿습니다. 넘지 않는 친구들은 아직 성장기에 있으니까 너무 좌절하지 말고요. 자, 어쨌든 간에 뉴런의 길이는 길면 길수록 그 자극의 전달 속도가 빠르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뉴런이란 말 자체는요, 라틴어로 밧줄 또는 힘줄이라는 뜻의 라틴어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뉴런들이 막 여러 개 있거든요. 특히 우리 뇌에는 10,000개가 넘는, 10,000개가 뭐야? 1,000억 개가 넘는 뉴런이 존재해요. 그 많은 뉴런들이 밧줄처럼 길게 늘어져 있는 거를 19세기 말에 어떤 신경학자가 발견한 거죠. 그래서 이 세포 이름을 라틴어에서 밧줄, 힘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뉴런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선생님이랑 같이 이 뉴런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선생님이 이야기해 준다 그랬는데 결국에는 다 수학과 관련된 이야기였어. 그쵸? 자, 뉴런 다시 그려볼게요. 자, 각각의 이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핵이 있고 살아있는 생명활동을 하고 있는 이 부분 우리가 신경세포체라 그래요. 같이 얘기해 봅시다. 신경세포체. 자, 바로 머릿속에 넣으세요. 그 다음에 신경세포체에 이렇게 나뭇가지처럼 나와 있는 요 돌기 있죠. 이 돌기는 우리 가지돌기라고 이야기해요. 가지돌기. 그 다음에 신경세포체 여기 끝부분 여기부터 이 끝까지 연결되어 있는 이 돌기는 축삭돌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축삭돌기 되게 길죠? 얘가 길면 길수록 더 자극이 더 빨리 전달되겠죠. 그리고 우리 교과서에서는 그림에 축삭돌기에 튜브 같은 게 이렇게 끼어 있어요. 이 튜브를 우리는 마리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리집. 마리집이 있을수록요, 자극이 이렇게 통통 튀면서 전달되기 때문에 더 빠른 속도로 전달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마리집이 많이 있는 뉴런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그럴수록 우리가 어떤 생각하는 속도라든지 사고의 속도, 판단의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겠죠. 그렇죠? 여기까지 우선 뉴런의 구조였고요. 첫 번째.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자극이 전달되는지 뉴런과 뉴런 사이에서 자극이 전달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 지우고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이제 뉴런의 구조에 대해서는 우리 친구들이 다 알고 있다라고 선생님이 생각하고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극이 전달되는 과정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가운데 있는 뉴런에 자극이 빵 하고 온 거예요. 그러면 이 자극이요, 여러분, 양옆으로, 뉴런 하나에선 양옆으로 이렇게 쫙 전달이 됩니다. 문제는 뉴런과 뉴런 사이예요. 이 사이에서는 어떻게 자극이 전달되는가? 우선 이거 무슨 돌기였죠, 이거? 그쵸, 축삭돌기였죠. 축삭돌기 말단에서요, 여러분, 자극을 전달하는 신경전달 물질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 신경전달 물질을 뭐라 그러냐면 아세틸콜린이라고 해요. 아세틸콜린. 우리 교과서에 안 나와 있으니까 적어 놓으세요, 따로. 아세틸콜린이 분비가 된다. 얘가 신경전달 물질이다. 이 아세틸콜린을요, 여기 있는 가지돌기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극이 전달되는 거거든요. 즉, 이 축삭돌기 말단에서부터 가지돌기 이쪽 방향으로 자극이 전달될 수 있다는 거. 이쪽으로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반대쪽으로는 어떠냐? 선생님이 방금 전에 신경 전달 물질은 어디에서만 나온다 그랬어요? 축삭돌기 말단에서만 나온다 그랬어요. 이쪽으로는 갈 수가 없어. 자기 그 가지돌기에서는 이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물질이 나오지 않아요. 즉, 뉴런과 뉴런 사이의 자극의 전달은요, 한쪽 방향으로만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자극의 전달은 어떻게 이루어진다? 한 방향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래야지 양쪽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한 방향이어야지 어떤 충돌 없이 자극이 빠르게 교통 정리가 되어서 전달될 수 있거든요. 이 부분 우리 친구들 기억할까요? 다시 정리할게요. 자, 뉴런의 구조에서 핵 포함하고 있는 부분 신경세포체,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가지처럼 나와 있는 거, 나무 가지처럼 나와 있는 거 가지돌기, 그 다음에 긴 거는 축삭돌기. 자, 자극이 왔을 때 축삭돌기 말단에서만 신경 전달 물질인 무엇이 나온다? 아세틸콜린이 나온다. 아우, 숨차. 그래서 아세틸콜린이 이 말단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자극은 이 축삭돌기에서 가지돌기 쪽으로만 된다라는 거죠. 즉, 전체적으로 자극의 전달은 한 방향으로만 된다. 이것까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될까요, 여러분?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이것만 설명하면 돼요. 그럼 뉴런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는가? 두 번째로 뉴런의 종류. 맨 첫 번째 선생님이 뉴런의 구조 설명한 거예요. 뉴런의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요거 빨리 적어볼게요. 바로 감각뉴런, 연합뉴런, 운동뉴런인데요. 이 부분 선생님이 설명해 볼게요.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엎어져서 수업 시간에 자다가, 아니 또는 쉬는 시간에 자다가 누가 뒤통수를 팍 때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누가 날 때렸다라는 거를 느끼죠. 그쵸? 그걸 느낀 다음에 딱 일어났더니 선생님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까? 선생님,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막 약간 이렇게 꾹꾹 화를 누르겠죠. 근데 이번에는 내가 딱 뒤통수 맞아가지고 일어났더니 친구야. 그럼 어떻게 돼요? 쫓아가가지고서는 막 나도 그 친구 뒤통수 때려주고 이렇게 장난쳐야 되잖아요. 바로 이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뒤통수를 맞았어요. 맞은 게 뇌까지 그 감각이 전달돼야 되죠. 이 전달하는 뉴런이 바로 감각기관이랑 연결되어 있는 감각 뉴런이에요.
자, 감각뉴런. 그러면 뇌에 전달이 됩니다. 그 자극이. 뇌에서 판단을 내려요. 아, 이거 어떻게 해? 선생님이면은 죄송합니다. 왜 무슨 일이세요? 친구이면 쫓아가서 한 대 때리기. 판단을 내리는 거. 바로 이 부분이 연합뉴런이에요. 그러니까 뇌를 구성하고 있는 게 바로 연합뉴런이 되겠죠. 중추신경계를 구성하고 있는 게 연합뉴런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 판단한 것을 우리가 운동뉴런을 통해서 운동뉴런은 바로 우리가 운동할 수 있는 바로 근육이랑 이렇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운동 뉴런에 따라서 근육에 전달되면 선생님 오늘 왜 이렇게 말이 안 나오지? 근육에 전달이 되면 그때 우리가 반응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극, 그다음에 반응, 이때까지 순서가 어떻게 된다? 감각 뉴런, 연합 뉴런, 판단한 거를 운동 뉴런 따라서 근육에 전달되면 어떤 액션이 취해지게 된다. 이게 바로 자극이 전달되는 순서예요. 뉴런 한 방향으로만 된다 그랬죠? 무조건 순서가 감각 뉴런, 연합 뉴런, 운동 뉴런 순서대로 되는 거예요. 자, 각각에 해당하는 뉴런의 모습을 좀 선생님이 그려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지금 아주 급해요, 마음이. 선생님 빨리 이거 끝내고 다른 거 하고 싶어가지고. 자, 감각 뉴런은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감각 기관과 연결되어 있겠죠? 감각 기관 이렇게. 신경세포체가 얘는 가운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일단 선생님이 그림 보여주겠지만 신경세포 앞에서 선생님이 그렸던 뉴런 모양이 아니라 신경세포체가 가운데 이렇게 나와 있는 뉴런이면 얘는 감각 뉴런이구나. 그 다음에 여기 연결되어 있는 연합 뉴런 선생님 이렇게 그려볼게요. 연합 뉴런도 모양이 너무 다양하거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알고 있는 뉴런이 바로 운동 뉴런이에요. 운동 뉴런은 근육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다른 색깔로 바꿔서 적어볼게요. 그래서 감각기관과 연결되어 있는 거 감각 뉴런. 그 다음에 이 감각 뉴런이 바로 뇌로 전달된다 그랬죠. 연합 뉴런의 정보를 전달하면 연합 뉴런에서 판단하고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명령. 이 연합 뉴런은 중추신경계를 구성하고 있고 중추신경계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뇌나 척수를 말합니다. 뇌, 척수 말한다. 그러면 연합 뉴런에서 판단한 것을 이제 운동 뉴런을 통해서 근육에 전달되게 되면 우리가 반응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극, 후루룩, 반응, 이 과정이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오늘의 수업 내용의 마지막입니다. 어렵지 않죠? 오늘 수업 끝! 여기까지만 기억하면 돼요. 그럼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고서 진짜로 마무리할게요. 자, 신경계를 이루는 신경세포로 신경세포체의 가지돌기, 축삭돌기로 이루어져 있는 거 무엇이죠? 그쵸, 뉴런입니다. 자, 뉴런의 구조 볼게요. 핵과 세포질이 있어 여러 가지 생명활동이 일어나는 부분, 그쵸, 신경세포체. 그다음에 다른 뉴런이나 감각기관에 전달된 자극을 받아들이는 거 가지돌기, 미리 나왔네요. 그다음에 다른 뉴런이나 기관 등으로 자극을 전달하는 거, 그쵸, 축삭돌기예요. 여기 축삭돌기 보면 이렇게 튜브처럼 있는 게 마리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또 정리하자면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만 더 추가할게요. 선생님이 그림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여기 가지돌기 이렇게 되어 있고 축삭돌기 있고 여기가 축삭돌기 말단이네요. 축삭돌기 말단에서 나오는 신경 전달 물질 무엇이다? 그렇죠. 아세틸콜린. 아세틸콜린을 가지돌기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자극의 전달 방향은 한 방향으로만 이루어진다. 이거 잘 기억하고요. 그다음에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우리 고등학교 때 가서 배우는 내용이긴 한데 요 부분 그 축삭돌기 말단이랑 가지돌기 요 사이의 요 틈을 우리가 시냅스라 그래요. 시냅스. 좀 알아두면 유식하니까 고등학교 가서 공부할 거긴 하지만 상식으로 미리 알아두세요. 자, 계속해서 뉴런의 종류, 세 종류가 있었죠. 감각신경 이루고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연합 뉴런으로 전달하는 거, 그렇죠. 감각 뉴런. 중추신경계를 이루고 자극을 느끼고 판단하여 운동 뉴런에 신호를 보내는 거, 연합 뉴런. 그다음에 운동신경을 이루고 연합 뉴런에서 보낸 신호를 반응기관으로 전달하는 거, 바로 운동 뉴런입니다. 감각 뉴런, 연합 뉴런, 운동 뉴런 순으로 자극이 전달된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그림으로 보자면 여기 감각 뉴런 이렇게 가운데에 중간에 신경세포체가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것만 딱 보면 이게 지금 감각 뉴런이구나. 어떤 자극이 들어왔어요. 그 자극을 연합 뉴런에 전달합니다. 연합 뉴런은 중추신경계에 이룬다고 했어요. 중추신경계에 뭐 있다? 뇌랑 척수. 거의 대부분 뇌에서 많이 판단하겠죠? 그래서 느끼고 판단해서 운동 뉴런에 적절한 반응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럼 운동 뉴런은 근육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반응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뉴런의 구조랑 자극이 전달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오늘 얘기했던 중추신경계 있잖아. 이 중추신경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즉 우리 뇌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볼게요. 안녕. 고생 많았어요.